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테이블을 분리해야 되는 상황을 좀 맞닥뜨리고 나서 이런 거 그림 설명드리다가 이제 끝이 났고, 오늘 어제 풀었던 문제를 테이블을 분리한 형태로 다시 한번 똑같이 풀어볼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제 이거 말씀드렸었나요? 테이블을 분리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점. 간단하게 이런 얘기는 드렸던 것 같아요. 중복된 데이터,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데이터들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이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의 상황, 우리 아직 이걸 실행을 안 시켰으니까 아마 남아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이거밖에 없구나. 아니지, 지금 A2로 돼 있잖아. 뭘로 가야죠? 여기는 있네요. 이게 우리가 어제 테이블 하나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을 때의 상황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손흥민이 주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유저 아이디는 어차피 손흥민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인 건 맞지만,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얘네들, 그리고 런던, 이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쌓여야만 한다. 불필요한 데이터의 중복을 테이블을 분리한다면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좀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바로 문제 상황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T쇼핑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우리가 어제 사용했던 모든 정보가 하나에 들어있는 상황인데, 이 테이블 안에 있는 주문 정보를 봤을 때요, 만약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회원이 개명을 해서 본인의 이름을 수정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아이디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았겠죠? 이름만 개명을 한 거예요.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았을 거고. 자, 그럼 이름을 개명했어요. 손흥만으로. 손흥민이 아니라 만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럼 이 테이블에 찾아와서 우리는 데이터를 몇 줄 건드려야 돼요? 3줄 건드려야 되죠. 그렇죠? 한 사람이 이름 하나 바꿨는데 데이터 3개를 바꿔야 돼요. 이 3개를 바꾼다는 얘기는 업데이트 컬이 3번을 날려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 조건을 줘서 업데이트 컬이 하나만으로도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쿼리를 실행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건드려지는 부분의 개수를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건드려야 되고, 여기 건드려야 되고, 여기 건드려야 돼요. 그리고 뭐 성혜교라는 애가, 성혜교는 애초에 다르니까 김지원이라는 회원이 주소가 바뀌었대요. 그럼 또 우리는 이 주소를 찾아서 2개 건드려야 돼요. 계속 뭐 하나만 바뀌면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될 데이터가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11개의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3개다, 2개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어떤 쇼핑몰이 운영된다라고 했을 때 주문 정보에 대한 테이블의 개수가, 테이블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뭐 11개만 있을 리가 없죠. 11개만 있는 사이트라면 그 쇼핑몰은 망할 거예요. 돈이 안 남을 거니까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테이블을 분리하지 않고 한 개의 테이블에 모든 정보를 다 담았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데이터의 중복도 문제가 있는 거고, 데이터의 수정 상황이 되었을 때 찾아야 하는 데이터가 많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을 분리해야만 해요. 자, 그림으로 와서 볼게요.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고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다시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주문 테이블 안에 지금 색깔이 겹치고 있으니까 이걸로 하죠. 보이시나요, 이거? 잘 안 보이나? 여기가 이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얘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걸로 할까? 자, 주문 테이블이 있어요. 이 테이블 안에는 주문 번호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주문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뭘로 알고 있어요? 회원 아이디로 지금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원 아이디, 유저 1이라고 하는 회원이 1번 주문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테이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이 상태 때 근데 유저 1이라는 회원이 누군데? 라는 걸 알려면 우리 어디로 가요? 어디 가야 알 수 있어요? 유저 테이블 가면 알 수 있겠죠? 유저 테이블에 옵니다. 유저 1이라는 회원은 손흥민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을 여기도 유저 1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 상황을 아까 상황처럼 바꿔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손흥민이 손흥만으로 개명을 합니다. 여기가 손흥만으로 바뀌면 돼요. 그쵸? 우린 데이터 유저 테이블에 와서 손흥민에 대한 정보를 손흥만으로 바꾸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주문 테이블을 봐요. 또 바꿀 게 있어요? 없죠. 유저라는 정보, 그러니까 관계에 있는 데이터들끼리 테이블을 따로 묶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관련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그 테이블을 찾아가서 그 정보 하나만 건드려주면 돼요. 그럼 다른 테이블들은 얘를 직접적으로 저장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바꿔줄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유저 1이라고 하는 아이디는 변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러면 아이디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아이디는 일반적으로 못 바꾸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테이블 그림에는 회원 아이디라고 해서 유저 1 들어가 있는데 좀 더 좋게 하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회원 아이디보다도 이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중복이 안 되는 애니까. 근데 이거보다도 회원 번호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또 만들어서 PK 역할을 하겠죠? 이걸 저장하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수업 페이지에서 이 쿼리문 복사해다가 어제 여기 옮겨 놓는 것까지는 했어요. 이렇게 이 친구들로 테이블을 싹 다 만들어 보면 여기까지죠? 이건 지우고 이제 여기까지 쭉 위로 올려서 테이블을 한 번에 또 실행을 시켜주면은 만들어질 텐데 이 상황에서의 T 오더, T 프로덕트, T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 3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거는 밑에서 한번 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테이블들을 리스팅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3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자, 그냥 단순하게 셀렉트하는 쿼리 오더 테이블을 보면 유저 NO라고 들어가 있죠. 오더 테이블은 이게 정보가 끝이에요. 얘가 뭘 주문했고 주문한 사람이 누구고 이런 정보 없어요. 대신에 그런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단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단서는 유저를 찾아갈 수 있는 단서는 유저 NO가 될 거고 상품을 찾아갈 수 있는 단서는 프로덕트 NO가 될 거예요. 이 정보들을 가지고서 프로덕트 테이블 보면 아이디가 있으니까 이 아이디랑 일치하는 애 찾아서 얘가 지금 주문한 상품은 이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유저 같은 경우 유저 NO를 보고 유저 NO가 몇 번이면 2번이다 그러면 이걸 주문한 사람은 설현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NO로 지금 저장을 하고 있어요. 테이블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분리라는 건 근데 무조건 떨어뜨려 놓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 있는 데이터들끼리만 묶자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데 그 저장소 안에는 테이블들을 만들 수 있어요. 테이블이 하나여야 된다 이런 조건은 절대 없습니다. 테이블을 엄청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테이블들마다 그 테이블의 이름과 예를 들어서 아티클이었다 테이블이 그러면 게시물에 관련된 데이터를 아티클 테이블에 모아놓는 거예요. 회원에 관련된 데이터는 유저 혹은 멤버 같은 이름으로 테이블을 또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데이터를 저장하게끔 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테이블은 여러 개 존재해야 되고 그렇게 존재하는 여러 개의 테이블들마다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 관계를 성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 게 우리가 배웠던 PK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얘만 봐도 T 유저 테이블에 있는 ID 얘는 PK예요. 이게 의심되신다면 위에 테이블 만드는 곳에 가보면 얘는 PK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방식이죠. ID라고 하는 컬럼 만드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int, o, 뭐 캐릭터 쓰고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세요 그냥. 보면은 프라이머리 키가 들어가 있죠. PK가 맞습니다. 자, 이 유저 NO라고 하는 유저 테이블에 있는 ID라고 하는 이 PK가
T 오더 테이블 안에서 유저 NO라고 하는 값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지금 이 T 오더 테이블에 있는 유저 NO라는 이 컬럼은 FK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따로 명시를 해줘야 진짜 FK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명시된 적은 없어요. 근데 FK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PK까지밖에 안 배웠단 말이에요. FK는 뭘까요? 얘는 이제 표현은 외래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외래키. 이게 왜 외래키라고 하냐면 실제로 이 FK의 풀네임이 foreign key예요. foreign. 얘는 프라이머리 키였죠. 근데 얘는 foreign key라고 해가지고 외래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외래키 이게 그래서 뭔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참조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테이블에 있는 PK를 참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키라고도 하고요. 부르는 명칭은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명칭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서 FK도 이제 따로 지정을 해주면 더 확실하게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성립하고 우리가 관리하기가 편하긴 한 건데 지금 당장 FK까지 설정하지는 않을 건데 그냥 그런 역할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갈게요. PK랑 FK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저 테이블에 있는 ID라고 하는 컬럼이 유저 테이블의 PK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더 테이블에 있는 여기에 있는 유저 NO가 FK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얘가 참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PK와 FK 관계를 명확하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이점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설정, 우리가 이 FK랑 PK 설정을 할 때요.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명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이디가 1, 2, 3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 참조하고 있으니까 3, 2, 1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2번 회원이 사라져요. 데이터를 지웠어요. 그럼 여기에도 2번 관련된 데이터는 지울 수 있어요. 따로 쿼리를 날리지 않아도. 왜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FK는 얘를 참조를 해야 되는데 이 참조할 메인 데이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죠. 참조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제대로. 그래서 얘네를 같이 지워버리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데이터가 생겨서 그걸 지우려고 하는데 이걸 참조하고 있던 다른 데이터들이 살아있다면 뭔가 데이터들 간에 꼬이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배제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지금 상황에서 케이스가 좀 맞진 않지만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4번 회원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4번 회원을 추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만 명확하게 잡아놓으면 우리가 하나의 쿼리만 실행을 해도 관련 있는 여러 개의 테이블의 데이터들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으면 조작할 때 더 조심히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거는 맞아요. 자, 이런 이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PK가 있고 FK가 있고 이런 게 있는 건데 지금 일단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FK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도로 쓸 수 있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냥 진짜 그냥 참조할 거야. 누구를, 어떤 테이블에 있는 누구를 이라고 한 줄만 딱 명시해주면 그냥 FK가 뚝 하고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쓰면 돼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 거예요. 지금 테이블 조회하는 거 이렇게 남겨놨고요. 자,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또 구해볼 건데 이건 그냥 같이 할 겁니다. 주문 개수를 구할 건데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는 주문 개수죠. 근데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문한 개수를 구해야 돼요. 갑자기 설현이 주문한 개수를 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뭘 봐야 돼요? 이 세 개의 테이블 중에서
지금 테이블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는 걸 아예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 문제씩 풀 거예요.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상황 배제시켜 놓고 그냥 이런 테이블이 있다 존재만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테이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데이터 어떻게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상황을 놓고서 풀어 나갈 건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오더 테이블을 봐야 돼요. 왜냐면 주문 테이블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더를 봅니다. 지금 출력 결과가 오더로 나오고 있는데 오더를 봐요. 오더를 봤더니 손흥민이라는 데이터가 여기 안 들어있네? 근데 여기에 손흥민이라는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있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단서는 누구예요? 유저 NO죠. 이거는 회원 번호잖아요. 그러면 1번이 누구고 2번이 누구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회원 번호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알았으니까 회원 테이블로 가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을 따져봐요. 손흥민 여기 있네. 얘 회원 번호 몇 번이야? 1번이네. 그럼 오더 테이블에 있는 유저 NO가 1인 애들이 손흥민이 주문을 한 거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조차도 쿼리로 진행을 해보자면 이게 되겠죠? 손흥민이라고 하는 회원의 회원 번호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손흥민이 1번 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다시 오더 테이블로 갑니다. 오더 테이블 왔어요. 손흥민이 1번 회원이라는 걸 아니까 그 1번 회원이라는 정보는 여기서 유저 NO라는 컬럼에 걸려있는 데이터라는 걸 아니까 얘도 쿼리로 진행을 해보자면 이거겠죠. 이러면 이제 1번 회원에 대한 주문 정보를 우리가 따로 취합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손흥민이 1번 회원인 거 알았고 1번 회원이 주문한 결과가 3줄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실제로 개수죠. 그럼 뭐만 바꾸면 돼요, 여기서? 얘만 집계함수, 개수 세는 카운트라는 걸 사용해서 별명까지 붙여주고 이렇게 처리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 오더 테이블 갔다가 유저 테이블 갔다가 다시 오더 테이블 와서 정보를 조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이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선 없어요. T쇼핑은 우리가 어제 풀었던 문제 방식에서는 한 테이블 안에 모든 정보가 있었으니까 그냥 그 테이블 안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건을 걸어버려서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테이블로 못 보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2번도 볼 거예요. 손흥민이 산 상품은 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유저 NO가 1인 걸 알았지만 다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또 과정을 밟아 나갈 겁니다. 그럼 일단 또 오더를 봐야 돼요. 손흥민은 정보 없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번호가 누군지 우리가 알려면 유저 테이블 가야 되겠구나. 갑니다. 왔어요. 손흥민이라는 회원은 1번 회원이구나. 이것도 사실 쿼리로 실행해보면 이게 맞겠죠. 1번 회원이 손흥민이 맞구나 라는 걸 알아낸 다음에 다시 오더로 갑니다. 그리고 오더로 와서 이제 1번이 손흥민인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결과는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결과는 상품에 대한 정보죠. 다시 이렇게 추려서 봤는데 손흥민이 구매한 게 1번, 8번, 10번에 대한 주문이구나. 근데 얘는 1번, 5번, 1번 상품을 주문했구나. 그럼 이제 이 정보 가지고 어디로 가요? 프로덕트 테이블로 다시 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1번, 5번, 1번에 대한 정보가 어떤 상품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where
id가 여기서는 여러 개 봐야 되니까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좀 할게요. 1번, 3번, 5번 우리가 어제 배웠던 이런 거 안 하고 사실 이걸로도 그냥 가능한 거잖아요. id는 1번 or id는 3번 or id는 5번 지금 얘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나 이렇게나 그죠? 근데 지금 제가 3번이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1번, 5번, 1번을 봐야 돼요. 이 결과가 상품 정보가 1번, 5번, 1번이었으니까 그래서 1번, 5번을 조회를 합니다. 자, 그럼 손흥민이 주문한 건 운동화, 코트 그리고 다시 1번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게 세 줄이 나오려나? 안 나오죠?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가며 1번, 5번, 1번이 주문 내역이었으니까 운동화, 코트, 운동화를 샀겠구나 라고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보여줄 때 다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상품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P네임을 보여줄 건데 P네임도 그냥 보여주면 멋 없으니까 이렇게 그럼 손흥민이 산 상품은 운동화랑 코트다 라고 하는 거죠. 상황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테이블을 4개를, 3개를 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정보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스커트를 산 사람은 이러면 또 오더 테이블 가야죠. 아, 스커트를 찾아야 되는데 스커트가 몇 번인지 몰라. 그럼 프로덕트 테이블로 갑니다. 프로덕트 테이블을 봐요. 아, 스커트 4번이구나. 알아요. 근데 여기도 사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봐줘야겠죠? 그죠? 그래야 스커트를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스커트는 4번이야. 그럼 이제 오더 테이블로 다시 와요. 와서 네요. 프로덕트 NO 얘가 4이네를 찾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2개 나왔는데 이걸 산 사람이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사람 정보는 유저 NO에 또 있죠. 그럼 유저 NO 4번 다시 유저 테이블로 갑니다. 아, 그럼 4번의 어는 송혜교구나. 그럼 송혜교는 이름만 보여주면 되니까 유저 네임 보여주면 되는데 별명 붙여서 이렇게 보여주면 송혜교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테이블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테이블을 조회하고 조회한 결과를 찾아서 그 결과를 머리에 잠깐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테이블을 찾고 정보를 매칭시킨 다음에 그거에 맞는 정보를 화면에 그려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쉽지 않죠? 왔다 갔다 막 해야 됩니다. 헷갈릴 거예요. 자, 4번.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주문 개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주문 테이블 옵니다. 주문 테이블을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주문한 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따져봐요? 어떻게 따져볼까요? 일단 주문 개수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 사람이 몇 개 주문했고 이 사람이 몇 개 주문했고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오더 테이블에서 따져보는 겁니다. 아, 누가 주문을 가장 많이 했나를 알아야 되니까 숫자를 좀 세봐야겠네. 회원들이 주문한 개수에 대해서 숫자를 좀 세봐야겠어. 그래서 유저 NO와 카운트를 가지고 조회를 해봅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정보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1번 회원이 11번 주문했다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올바르게 나오지 못한 이유는 집계함수가 사용이 됐는데 그룹 바이를 우리가 제대로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룹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룹 by 유저 no 라고 해서 보면 1번 회원이 3번, 2번 회원이 1번, 3번 회원이 1번, 4번 회원은 2번, 5번, 6번 둘 다 2번씩 주문을 했구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어제 했던 방식대로 좀 더 해보자면 order by count DSC 역순으로 조회를 한 다음에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한 명만 알면 되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1번 회원이 주문을 제일 많이 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 회원의 아이디와 이름 알아야 돼요. 그죠? 1번 회원의 아이디와 이름 어디 들어있어요? 유저 테이블에 들어있겠죠? 여긴데 이것도 이렇게. 그러면 1번 회원은 손흥민이구나. 그럼 손흥민이 제일 많이 주문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건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주문 개수예요. 자,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라는 컬럼이 갖고 있을 거고 이름은 유저 네임이라는 컬럼이 갖고 있을 거고 자, 주문 개수는 누가 갖고 있어요? 주문 개수는 어떤 컬럼이 갖고 있죠? 이 테이블 안에는 없어요. 응? 이 테이블 안에서는 주문 개수를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select 3 from your 이러면 그냥 3 나온다 그랬죠. 이미 이 컬럼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조회할 때 이러면 3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as id 그리고 얘는 as 이름이죠. 그리고 얘는 as 주문 개수 이렇게 해주면 나옵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 유저 테이블 안에는 주문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상황 이해되세요? 주문 개수는 여기서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손흥민 3개 주문했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테이블이 바뀌었어요. 다른 테이블이에요. 얘는 모르잖아요. 얘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이에요. 그럼 또 오더 테이블 가야겠죠. 왔어요. 소지섭 누군지 몰라. 그럼 유저 테이블 가야겠네요. 손흥민 5번 회원이구나. 소지섭 5번 회원이구나.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오더 테이블에서 (5번) 이게 소지섭이구나. 소지섭이 주문한 건 5번 주문과 11번 주문인데 얘는 5번 상품과 8번 상품 샀네.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디 가요 이제? 프로덕트 테이블 가야죠. 상품 정보에 대한 건 프로덕트에 있으니까. 5번과 8번. 네. 프로 어디 갔어? 자, 그럼 5번과 8번 상품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총 금액이에요. 이렇게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코트랑 모자라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총 금액. 그러면 sum이라고 하는 집계함수 사용해서 price 컬럼을 합쳐버린다면 나오는 거고 이때 별명 지어서 이름까지 달아주면 되겠죠. 자,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테이블 하나에 모든 정보가 다 있을 때보다
지금이 완전 불편해진 것 같지 않아요? 테이블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기억해야 되고 얘가 아이디가 그래서 뭔데,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회원은 누군데, 이 상품의 아이디는 뭔데, 이 상품의 아이디가 이러니까 얘는 뭐 얼만데,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에 계속 기억해야 되고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그쵸? 근데 이러한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는 이 방식을 추구를 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방식을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 분리되어 있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의 상태를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테이블이 합쳐져 있을 때, 테이블이 분리되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어제 했던 방식, 테이블이 합쳐져 있을 때 문제 상황에 대한 쿼리를 작성하기 편리하다. 장점이죠.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데이터의 중복, 단점이죠. 그리고 데이터의 수정이 필요할 때 찾아야 할 데이터가 너무 많을 수 있다. 단점이죠. 그러니까 장점은 하나 있어요. 당장 문제 해결하기 편하다.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이 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자, 테이블이 분리되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겪었던 상황 생각해보면 반대죠? 그죠? 딱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데이터의 중복 이런 건 장점이 될 거고, 반대로 그리고 데이터의 수정이 필요할 때 찾아야 할 데이터가 너무 많다 이런 것도 많을 수 이렇게 그냥 압축을 할게요. 얘도 장점이 되겠죠. 단순히 장점 개수가 많아서 이게 좋다가 아니라 지금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는 건 문제 상황에 대한 쿼리를 작성할 때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확인할 때 왔다 갔다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지금 테이블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내가 지금 조회를 하는 이 셀렉트 쿼리를 실행하는 이 시점에 하나의 테이블처럼 간주하고 작업할 수만 있다면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극복하는 거네요. 장점은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거고, 진짜로 테이블을 합치는 개념은 아니니까. 자, 이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부터 배우시게 될 조인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조인, 영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조인의 뜻은 뭐예요? 뭐 함께 같이 뭐 접속 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는 같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 수 있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조인 이거부터 먼저 볼 거예요. MySQL 조인의 조인 이미지를 하나 볼 건데 잘 보이시나요? 자, 이게 이제 표준 SQL에서 사용하는 조인의 종류예요. 조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하나 적어드리죠. 조인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너 조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라이트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게 존재해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풀 아우터 조인이다, 원래 프라우터밖에 없네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름 붙이기 나름인 건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여기도 써있네요. 애초에 아우터를 풀 아우터라고 썼네요. 얘는 이너, 레프트, 라이트, 아우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이거 두 개만 알면 돼요.
애초에 MySQL은요,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애매해서 안 써요. 그래서 아우터는 몰라도 되고요. 라이트는, 자, 레프트 조인이 있고 라이트 조인이 있대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뭔가 방향만 다를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라이트랑 아우터를 몰라도 돼요. 우리는 이너랑 레프트의 차이만 명확하게 알면 됩니다. 이거 두 개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볼 건데 이 그림을 다시 볼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너 조인의 형태가 지금 얘거든요.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놓은 건데 A라고 하는 원과 B라고 하는 원이 왜 이렇게 거기에 있었어? B라고 하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지금 겹쳐 있죠.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교집합이라고 하죠. 네, 이너 조인은 완벽히 교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A와 B는 서로 다른 두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두 테이블들의 교집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꺼내오는 방식이 이너 조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이 상황, 이거 말고 얘로 보죠. 지금 얘랑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회원 아이디죠. 여기도 회원 아이디 정보가 있고 여기도 회원 아이디 정보가 있어요. 그쵸? 얘네가 교집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과 오더라고 하는 테이블 두 개를 이너 조인으로 엮었다. 이거 이너 조인의 약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IJ. 이너 조인으로 엮었다. 테이블을 합쳤다. 라고 했을 때 그 합치는 기준이 되는 정보가 회원 아이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따가 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유저 1이라는 회원은 이 뒤에 테이블을 이어 붙인다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이제 유저 1이 패스워드는 1이고 손흥민이고 런던이니까 이 뒤에 패스워드 1, 손흥민, 런던 이런 정보를 이어 붙이는 거예요. 기준은 얘로. 교집합이니까. 그럼 이제 교집합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유저 7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는 주문한 적이 없어서 유저 7이라는 정보가 없대요. 그러면 이 오더랑 유저를 합쳤을 때 유저 7이라는 회원은 나올까요? 결과에? 안 나와요. 완벽히 교집합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저 7이 여기에는 존재하지만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합쳐질 때 없는 데이터 취급을 당해요. 자, 완벽히 교집합이어야 되니까. 자, 이게 이너 조인이에요. 이거. 완벽히 교집합만 다룬다. 자, 이게 이너 조인이고 레프트 조인 한번 볼까요? 이쪽 두 개가 레프트 조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우리는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얘만 보면 돼요. 얘만.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자, 얘를 봤을 때 지금 이너 조인과 다른 건 뭐예요? 뭐가 달라요? 얘는 지금 교집합 그대로 있죠. 이너 조인처럼. 근데 교집합이 아닌 A 부분도 색깔이 칠해져 있네요. 그렇죠? 이너 조인과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딱 이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집합은 똑같이 동일하게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게 레프트 조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쪽에 유저 7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유저 7이 주문한 적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요. 이너 조인으로 하면 유저 7이라는 정보는 안 나온다고 했죠. 합쳤을 때. 근데 레프트 조인으로 하면 유저 7이라는 정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있지만 얘가 A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B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있지만 얘한테 없는 거 그래도 난 보여줄 거야. 그게 그림에서 이 부분이니까. B한테는 없지만 나한테 있는 거까지 결과를 보여줄 거야. 이게 레프트 조인이에요. 근데 이게 이름이 왜 레프트냐면 이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자, 지금 화면 그림으로 봤을 때 A와 B 보면 누가 왼쪽에 있어요? A가 왼쪽에 있죠. 자, 레프트 조인이에요. 왼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레프트 조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벽히 반대되고 있는 그림인데 얘는 라이트 조인이에요. A랑 B가 있는데 누가 오른쪽에 있어요? B가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키워드는 라이트라고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따져보겠다 하니까 라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왜? 이 순서만 B, 레프트 A 하면 결과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테이블의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테이블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테이블이 순서대로 나열이 될 거예요.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뒤에 오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지에 따라서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라이트는 몰라도 되는 겁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단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테이블의 위치를 바꾸는 게 곤란해서 라이트를 써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크게 고민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레프트가 익숙해지면 라이트가 어려울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MySQL 안에는 아우터라고 하는 개념이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밑에 있는 얘가 아우터거든요. 이런 아우터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좀 없다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해요. 그래서 MySQL 안에서는 아우터 조인을 할 때 레프트랑 라이트를 두 번 써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 레프트, B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과정은 A를 기준으로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겠죠. 이러한 결과를.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라이트로 B를 다시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까지 포함시키겠네요? 그러면 얘네 둘을 합쳤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A와 B를 다 보여준다. 합집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우터를 몰라도 돼요. 우리가 이너랑 레프트만 명확하게 알면 그 두 가지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기본적인 조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거 한 가지만 더. 지금 이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됐다. 어우, 깨지네. 자, 이너 조인에서 이거는 이제 공통이기 때문에 얘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건데 이 부분 잘 보시면은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용이 됐죠. 이렇게. 그죠? 테이블 A와 테이블 B라고 하는 두 개의 테이블 사이에 이너 조인이라는 키워드가 사용이 됐는데 이 밑에 뭐가 와요? on이라고 하는 게 와요. 이 on은 제가 셀렉트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항상 조인 밑에 오던 on과 같은 on이에요. 그 on이거든요. 자, 이 on에서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A 테이블에 있는 키와 B 테이블에 있는 키가 같을 때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이 두 테이블을 놓고 봤을 때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누구라고 했죠? 회원 아이디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 상황이라고 했을 때 회원 아이디는 PK일까요? 얘는 지금 회원 번호가 없으니까 얘가 PK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회원 아이디 PK를 참조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이 회원 아이디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FK 오늘 첫 시간에 배웠던 참조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키와 이 키가 같을 때라는 조건을 준다라는 겁니다. 같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테이블을 연결하는 연결 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 키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둘 다 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FK를 지금 걸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한쪽이 키면 돼요. 한쪽은 키여야 되고 그 키를 참조하는 그 키랑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컬럼을 명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이렇게 적어준다. 이 온절은 우리가 배웠던 조건절 중에 where가 있고 그룹 바이 뒤에 오는 having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on이 먼저예요. 얘도 조건절이에요. 조건절인데 얘는 좀 특별한 게 조인을 사용할 때 서로 다른 테이블을 연결하는 기준을 잡아주는 조건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where나 having처럼 그냥 일반적인 조건으로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조인이 쓰였다? 그럼 무조건 on이 와야 돼요. 조인과 on은 세트예요. 왜냐면 조인을 했을 때 연결하는 기준을 잡아주는 조건을 얘한테 이 절에 적을 거니까 on절에. 그래서 얘는 필수인데 자, 이 기준 역할을 얘가 만약에 했어요. 기준 역할을 이미 한 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밑으로는 일반 조건절처럼 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온 하고 나서 뭐 a.key 얘랑 b.key 얘가 같다. 기준 정리했죠. 그리고 나면 이 뒤에 and 같은 키워드를 써서 뭐 a.test가 테스트일 때 이런 일반 조건처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or도 가능하고. 근데 보통 or는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키를 만족할 때 or로 걸려 있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라서 잘 쓰지 않지만 어쨌든 일단 첫 번째는 항상 기준이 되는, 연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게 가장 먼저 on. 근데 이 on이 오려면 무조건 조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인이 왔으면 무조건 on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뗄 수 없는 세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수한 상황에서 생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없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없으면 안 돼요. 그룹 바이와 해빙 같은 경우는 그룹 바이가 쓰였을 때 그룹화 하고 나서 조건을 안 주고 싶으면 해빙은 생략돼도 돼요. 없어도 돼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그룹 바이 밑에 해빙이 오는 거고, 이거랑 유사하게 집계 함수가 쓰였을 때 그룹 바이를 쓸 건데 집계 함수만 쓰였으면 그룹 바이 없어도 돼요. 집계 함수가 쓰이지 않은 컬럼이 있으면 그때 그룹 바이가 필수가 되겠지만, 근데 이 조인과 on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조인을 썼다? 그럼 그 밑에 온절 안 온다? 그러면 데이터는 완전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이상해지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얘를 사용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